네, 안녕하세요. 이슈 옥타곤의 박지원입니다. 전주시가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제안한 플라즈마 열분해 시범 사업이 결국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 플라즈마 시범 사업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플라즈마 시범 사업.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걸까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먼저 여쭐게요. 예. 일단 이 사업이 무엇이고 왜 하는 건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플라즈마 열분해 시설 시범 사업. 예, 일단 플라즈마라면 그 산소와 결합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1,300도씨 이상으로 그 고온으로 폐기물을 열분해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쓰레기 처리장이랑 비슷한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지금 쓰레기 처리장은 대부분 보면 스토커 방식이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버너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플라즈마는 전기를 이용해서 이것을 용해시킨다고 해야 하나 그 중간에 기체 과정으로 바로 가는 그런 아마 그런 시설입니다. 뭐 신기술을 이용해서 생활 쓰레기를 처리한다 이런 사업인 거는 대강 이해되는데 전주시에서 이거를 추진하게 된 배경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2026년이면 예. 쓰레기 소각장 20년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2021년에 대안전 진단을 거쳐서 다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의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다 해서 지금 친환경적인 플라즈마를 지금 도입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그 삼천동 광역 소각 자원센터인가요?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2026년까지가 내구 연한이니까 예, 예. 좀 새로운 기술을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서 새롭게 한번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민단체 측에서는 또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죠? 예, 저희가 이제 그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째, 이런 플라즈마 쓰레기 처리 기술이 실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9년도부터 경북 청송군에서 한 약 3년간에 걸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한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 업체가 이제 대기업으로 인수되었는데요. 대기업에서 그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 기술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 비용이 현 그 처리 비용의 최소한 3배 이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2019년 쓰레기 예산을 봤더니요. 소각장 운영 예산이 80억이더라고요. 그 플라즈마 소각 시설이 성공해서 처리하더라도 하루에 400톤 정도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톤당 20몇만 원이거든요. 처리 비용이. 그렇게 그러면 이제 300억 이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억으로 그 쓰레기 소각하다가 300억 이상 예산이 초과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전주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경북 청송군에서 운영했던 시설도 10톤짜리, 하루 처리 10톤짜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와켄이라는 회사가 전주시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시범 사업도 하루 처리 용량 20톤이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전주시 시설 쓰레기 용량 같이 하루에 400톤 이렇게 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10톤, 20톤짜리 플라즈마 소각 처리 시설을 20개, 많게는 40개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그 쓰레기 처리장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20여 개 그 마을이 있고요.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플라즈마 소각 시설을 시범으로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타 지역에서 실증된 사례가 없다. 예. 또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 구조라는 점, 또 전주시 실정과 현실에 맞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도 안 됐다는 말씀이신데 이따가 추가로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 나누실 기회를 드리고 일단 시의회에서 유보된 것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전주시에서 지금 동의 요구를 올해만 3번째 했다고 들었는데 의회에서 3번이나 유보를 시켰습니다. 이건
세 번 요구시킨 것은 저는 전주시의회가 살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상태에서 첫째는 아마 협약 문제 첫 번째 부결됐다는 두 번째 부결됐다는 기술 검증이고 이번에 부결된 것도 아마 기술 검증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 이게 세 번 돼서 부결되고 유보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 유보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지금 보기에는 사실 반대는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반대는 아니고 기술과 관련된 검증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지금 뭐 갑론을박을 하다가 예. 결론을 못 내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유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플라즈마 기술과 관련지어서 선발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술을 갖다 우리 국내에서 지금 구현하기는 사실상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유보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유보의 다른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도입해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논의 외에 또 다른 제2, 제3의 대안들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논의까지도 아마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 아까 청송군에서 한 지금 현재 GS에너지 쪽으로 인수된 에드플라텍에서 했었던 그 사례를 지금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거로는 전주대 산학협력단하고 영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폐기물 열분해 용융 설비 실증 사업화에 관한 연구를 환경부에 제출한 게 2006년도거든요. 예. 충분한 실증과 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게 2006년도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송의 그 사례는 에드플라텍이 맨 처음에 쓰레기를 처리를 했을 때는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GS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 그 회사를 인수했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삼천동 이 쓰레기장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전주시나 여기 민간 위탁 업체에서 지금 수익을 내는 게 초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2026년에는 분명히 쓰레기 대란이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보고 어떤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청송의 사례를 그대로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지금 전주시의 1년 쓰레기 소각 예산이 80억인데 만약에 플라즈마 이 소각 시설이 성공하고 이걸 했다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했다고 했을 때 300억까지 이제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경제성이라는 거죠. 근데 경제성을 감당할 수 있나? 그리고 지금 소각 방식과 플라즈마 소각 방식에 이런 경제성이 문제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전주시에서 설명한다시피 친환경적이다. 이런 데이터는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주시가 지금 시민들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다이옥신이 이만큼 저감되고 매연이 이만큼 저감된다는 그런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한다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다이옥신이나 유해 폐기물에 대해서 성분 검사를 했을 때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논문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냐면 다량의 쓰레기를 상용화했을 때도 경제적 이익이 있느냐가 지금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기술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화했을 때 이것도 당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전주시를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전주시 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순수 민간 재원으로 해가지고 민간 투자로 3년간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전주시는 땅만 빌려준 다음에 손해가 없으면 먼저 그대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처음에 3월에 추진했을 때는 국비 50억 그다음에 민간 기업 50억 이렇게 수자한다고 했습니다. 기간도 20년으로 했었죠. 맨 처음에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거는 이제 사비로 이제 100억을 한다는데 이 회사 자체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본금이 2016년도에 100만 원으로 출범한 회사입니다. 현재도 1억 4천만 원 자본금이에요. 컨소시엄 아니에요? 컨소시엄 맞아요. 나머지 돈은 과연 어디서 가져올 건지. 그다음에 그런 돈들이 시범 투자자들 다 끌어모을 거 아닙니까? 그런 투자자들이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과연 그 사업 실패하니까 철거합니다 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철거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 지역에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셔서 충분히 하나 지금 이 와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츠루테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 근데 비츠루테크는 이미 상장된 회사고 자본금이 상당히 있고 자꾸 아까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처리비용은 한 단면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처리비용은 일반 쓰레기가 있고 가연성 쓰레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연성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시에도 일반 쓰레기는 한 98,000원, 한 10만 원대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루에 우리가 가연성 그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한 13톤에서 15톤 정도. 그러면 만약에 성공하면 그 가연성 비는 지금 처리비용은 지금 비스름해요. 이것이 앞으로 내년 가고 내후년 가면 더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만약에 성공했으면 그때 아까 27,500원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연성을 두고 말씀하셔야지 전주시 전역 쓰레기를 아까 뭐 400톤에서 얼마 그렇게 계산 방식은 잘못돼요. 이게 3년에서 성공하면 전주시가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량으로 했을 때 지금 수준에 우리 일반 쓰레기 맞게 이것을 아니 전주시가 80억짜리를 300억 주고 공사한다면 이게 전주시가 의원들이 그럼 그렇게 전주시 돈이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라고 하라. 이 부분은 아까 장관을 계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다가 지금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이 플라즈마 바로 이 열분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용융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까운 지자체인 남원과 같은 곳에서도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다가 이미 접은 사례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66억 나중에 다시 회수해 와야 될 지금 그런 아주 딱한 사정이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자, 강원도 철원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플라즈마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크게 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굉장히 수백억의 돈을 갖다가 들여서 했었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완전히 이제 혈세만 먹는 이 돈들 이거 안 되겠다. 그만해야지 된다라고 하고 중단 선언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플라즈마가 우리 삶에 필요가 있다 없다, 유용성이 있다 없다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되지 않을 가능성 혹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하나씩 답변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에서도 훨씬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전국에 전주시 이번 사례와 같이 시 재정은 한 푼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민간 재정만 100억이 들어가서 3년간 민간 재정으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보고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전주시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현금은 안 들어가는 거죠. 현금은 안 아니 그러니까 현금은 안 들어가는데 어떤 시범 사업이 결과가 100% 확신할 수 있는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땅을 10,000제곱미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관련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그 주민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주시가 아까 제가 데이터 플라즈마 이 쓰레기 처리 시설이 진짜 친환경적인지 데이터를 먼저 제시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전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친환경이라고 말을 하려면 관련 데이터를 해야 되고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에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일본, 독일, 미국 골라가지고 정말 그 플라즈마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하고 있으면은 그 큰 돈 안 들잖아요. 거기 가서 진짜 상용화되고 있는지 그런 노력 안 합니까? 무슨 사업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만 위해서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는 거 당연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걸 믿습니다. 자, 토지 부지 아까 주민 협의체야 주민들과 대화를 없다. 사실 배축법상 50톤 미만은 사실 주민하고 협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는 더 강력하게 해서 30톤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기본 배축법은 50톤 이상 됐는데 그래서 지금 20톤, 25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소각장은 인근 주민 300m 이내에 거주하신 분하고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매립장은 반경 2km. 그런데 이제 아까 동네 21개 마을 이런 분들이 한다면 전주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서야죠, 이거. 일단은 전주시에서 이렇게 시의회에서 3번이나 유보를 시킨 경우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3월에도 유보되고 9월에도 유보되고 이번 10월에도 유보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성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 업체의 어떤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것들을 그럼 시에서 재차 여러 번 3번에 걸쳐서 동의 요구를 할 때 좀 의회를 설득시키려는 이런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죠. 또 저희들 시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 특혜를 줘서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회사든 예를 들어서 와켄이나 이런 데서 성공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다 뭐 200톤, 400톤짜리 준다. 그런 법은 없애야 된다. 또 하나 어떤 식으로든 전시가 이익이 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전주시의 판단은 이 업체에 맡기면 어쨌든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있는 그 플라즈마 열분해 시설 사업이 될 것 같으니 한번 3년간 시범으로 해보자는 게 시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검증이 안 된 그 사례는 저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우리 아까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을 자라보고 놀래듯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제가 볼 때 이 회사가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는데 못 믿겠다. 못 믿겠다면 아니 그러니까 다 지금 그렇잖아요. 현실이 아니, 이게 믿고 안 믿고 할 계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게 실현 뭐 가능성이 아까 없다는 거죠, 현실이. 아니 실현 아니, 가능성이 그거 없는 기준이 뭔가 난 모르겠어요. 그 그게. 아까 이제 데이터는 아까 부족하다고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해요.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M&A 체결해서 해보겠다 하는데 돈 100억이 누구 애기 이름입니까? 아니 애기 이름이 저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번 그분들한테 한번 저는 저희 지금 시기적으로 급박하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맡겨보자. 이게 지금 한다 하도 2년 이상 걸려야 이 공장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중간 부도가 만약에 잘못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반드시 철거비용까지 우리 시에다 애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이게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요, 세계 또 다른 의혹이 발생할 수 이게 있어요. 뭔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의 자본력이 여기 와켄만 가지 맞지 않다. 말고 그러니까 와켄이라든 비츠로테크라는 상장회사 그 같이 코스닥 상장 기업이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이 혹시라도 예. 나는 실현 가능성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주가 조작을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왜 그런 가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아니, 논의가 그럴 되겠어? 가능성이 있는 국가 조작은 사업입니다. 여기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자, 그 일단은 시범 사업에 찬성하는 측은 기본적으로 시비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민자 100%로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삼고 계시고요. 지금 아까 반대하시는 내용 중에 이문호 국장님께서 설사 시범 사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상용화가 안 될 10톤, 20톤 밖에 것이다라는 안 됩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더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됐다고 해 만약에 전주같이 하루에 4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도시가 이 플라즈마 소각 시설이 상용화 됐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플라즈마 소각 시설을 붐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알아본 바면 10톤, 20 하루 처리 용량이 플라즈마로는 10톤, 20톤 정도가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만약에 이 시범 사업이 성공했다 손치더라도 예. 2026년 그 새로운 소각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전주 현실에 예. 맞지 않다는 거죠. 더 플라즈마 시설을 훨씬 더 많이 전주가 아니라 만들어야 예. 가능하다다는 말씀이죠. 전주가 그러니까. 아니라 다른 작은 그 쓰레기 처리 자, 용량이 이제- 하루에 10톤, 자, 전주에서 20톤이 하루에 지금 쓰레기 소각량이 해야 된다는 400톤이 거죠. 아니고 일단 200톤짜리 두 개가 개.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주 두 하나 개입니다. 소각하는 것은 지금 전주뿐만 아니라 이게 광역 소각장이라 맞아요. 전주, 김제, 임실까지. 완주, 임실까지. 예, 임실까지. 하루 소각시키는 것이 280톤 정도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아까처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20톤짜리 성공해서 400톤짜리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뭐 10개, 20개를 만들어낸다 10톤짜리. 그래서 이제 업을 정산하고요. 그 정도 기술이 왔다면 예. 좀 더 크게 100톤, 200톤짜리로 커지겠지. 이게 만약에 10톤짜리, 20톤짜리 성공했다고 10개를 취한다. 제가 그것도 원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플라즈마 토치로 쓰레기를 그러니까 녹이는 한번 기술을 검증 한번 거거든요. 해보자는 얘기죠. 저희. 그래서 10톤, 20톤이 한계지 그러나, 200톤, 모르겠으나 300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주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성공하면 뭐 100톤이 되든 200톤짜리 질 수 있는 거 역량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전주에서는 반드시 공모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처럼 어떤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일은 절대 없을 일이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했었어요. 사실 부지가 세계 위원장님들이 협의를 해줬어요. 협의하지 않으면 전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에 관련돼서는. 예. 협치 위원장님들이 자 그러면 리사이클링 앞에 이 부지를 줄 테니 한번 해봐라. 해서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반대했으면 이거 뭐 이 얘기도 꺼내지도 아니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는 기술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 기업이 1980년도에 이미 설립이 됐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플라즈마 기술로만으로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 소각장은 비용이 너무 높으니 기존에 있는 소각로에 플라즈마 기술을 접목한 토치를 했을 때 저희도 그렇게 상용화가 알고 접근이 있습니다. 안 된 거죠, 예, 예. 아직.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 기술을 연구하는 데가 군산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가. 네. 예.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전주시는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단은 3년 안에 성공할지 모르니까 반대한다라는 거 저는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전주시가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다른 것을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행정을 할지 다른 것도 모르겠어요. 다른 만약에 다른 방안이 오도 똑같은 얘기 이게 보면 지금 보면 뭐 이 소각장에 대해서 거의 다 보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뭐 악취 문제랄지 이런 부분 다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갖고 놀아도 똑같은 네, 얘기예요. 이문 국장님 말씀하세요. 다른 자, 전주시가 이렇게 대안 없는 문제 제기하고 비판만 하면 행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주시 모든 행정들이 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한테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요. 왜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주시청 공무원이 3,000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전주시 의회에서 이거를 언제까지 가결시켜줘야 동의 요구안을 가결시켜줘야 된다는 기한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어차피 시범 사볼 것 같으면 올해 안에 가결시키죠. 만약에 올해 안에 가결이 안 되면 이후에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차질이 일정에? 있죠. 어떤 예. 차질이 있습니까? 대안전 진단 이전에 이게 2023년 되면 또 증거 다시 협약을 해야 되고 이게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지금 제가 전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각장을 주셔야 짓는데 6년, 그다음에 매립장을 짓는데 6년입니다. 그다음에 리사이클 이번에 진 것이 8년 걸렸습니다. 행정 절차상. 그럼 이것도 6년이면 올해 넘으면 이 사업은 있으라만 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시간에 쫓기듯이 이게 추진되고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게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아까 궁금했던 것 중에 이제 잘 될 경우만 말씀드렸는데 혹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번에 아예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냥 시범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된다. 그러면 내구 연한이 지난 2026년 이후는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깝깝하네요, 이제. 보기 없이 쓰레기 대란입니다. 깝깝해요. 자, 이제는 뭐 협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소각장에 마은 41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지금도 1년에 기금을 받습니다. 약 한 300만 정도 네. 가구당.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가구가 좀 있으면 한 100가구 이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로 다시 합의를 다 봐야 돼요.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돈을 주지 말라고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해방은 불가능하고 자 전주시 쓰레기는 우리 저 국장님도 제가 한번 역집만 한번 할게요. 앞으로 전주시 쓰레기 소각장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좋은 대안이 있다면 만약에 그럼 우리 국장님도 아까 예, 플라즈마도 안 되고 자 이제 제가 대안을 한번 대안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하도 대안 마련하니까. 담당 복지환경국에서요. 예. 환경 담당 공무원들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거 바꾸가지고 바꿔서 예. 그분들이 예.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문제가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자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가면 소각장에 가면 공무원 대접을 못 받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위원장 할 때 여러 번 느낀 것인데 공무원에 가면 이 뭐 기본 그 주무관들 가면 대접을 안 받아요. 보통 거기 가려면 과장이 가서 쓰레기 막으면 사정 오고 이렇게 통과들이 설득이란 자체는 말씀하기 좋으신 말씀이고 이번에도 우리 와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전주에. 앞으로 소각장을 3,000동 때 연장하려고 한다. 연장 그렇게 못하면 전주시 쓰레기 대란은 자 매립장하고 동시에 버립니다. 그러면 전주시 쓰레기는 자기 집에서 치고 사라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전주시는 자 이게 잘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한 플랜 B를 분명히 지금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뭡니까 도대체 그 플랜 B가 이게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다 지금 올인하는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도. 이게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다 그렇다면. 놓은 게 그러고 플랜 B 예.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왜 쉽지 않냐면 우리 이분은 사무국장이 바로 기자회견합니다. 하지 말라고. 전주에서는 아니 지금서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하도 플랜 B, C 하도 여튼 간에 이 소각장이나 이런 거 하고 논의한다면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 하면 안 된다라고 태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문제 삼는 게요. 기본적으로 전주시 행정이 가장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라는 겁니다. 그 한 800가구 주변에 800가구 되는 분들이 전주시 행정 그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게 2026년까지가 종료일이잖아요. 안 되면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여기 대보수로 해서 연장을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부지 재건축을 할 것인가 네, 부지 이전할 것인가 이거를 전주 시민들하고 이제 공론화 과정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라즈마로 2025년에 네.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네.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급한 게 플라즈마 이걸로 현혹시킬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솔직하게 전주 시민들한테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근데 겁니다. 국장님이 현혹 이런 말씀 시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은 전주 시민들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잘 그렇습니다. 모르고 다 하지 말라 그래놓고서 거기에 이게 현혹시키지 말라 그럼 그러면 이제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그 주위에 있는 인근 주민이 문제지. 물론 이제 피해를 보니까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앞으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전주시 공무원들이 아까 이제 말씀 쉬어요. 공무원들 다 바꿔갖고 가서 설득을 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지금 전주시 의원님들 설득이나 고생이 많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플라즈마의 푸자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뭔가. 이제 의장님이 11월 달에 올리면 뭐 가게에서 부게에서 언제 하겠죠. 마지막으로 이 플라즈마 열분해 시설 시범 사업 뭐뭐다 한 줄 총평만 돌아가면서 듣고 마치겠습니다. 부황부황한 의혹투성이다. 부황부황한 의혹투성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이 제대로 하려면 시범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격렬한 그 찬반 양론을 들어봤는데 일단은 올해 말 때까지 가고 가는 결정이 나겠죠.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